제주의 계곡과 바닷가 탐험 올레길 루트를 소개합니다. 7-1번, 7번, 6번 올레길 중 서귀포 시내 주변의 길을 재조합하여 서귀포의 유명한 자연 경관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루트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길은 화산섬 제주의 흥미로운 자연 풍경과 거리의 역사 속으로 당신을 인도할 것입니다. 직접 걸어보고 오솔길과 샛길로 다니며 가장 아름다운 서귀포의 모습을 마주할 수 있는 길을 찾았습니다. 제주도의 계곡과 바닷가 탐험 올레 시작합니다. 총 4가지 구간입니다. 초록색 기억 니은 구간은 올레 7-1번과 7번 구간으로 숲과 계곡을 통과합니다. 니은 디귿 구간부터는 올레 6번 구간이며 이중섭 거리와 미술관을 지나갑니다. 다음 디귿 리을 구간은 올레 시장을 지나갑니다. 마지막 리을 미음 구간은 바닷가와 폭포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가장 왼쪽 올리브색 기역 구간은 계곡 깊은 폭포길입니다. 다음으로 이어지는 노란색 니은 구간은 화가의 길 이중섭의 거리입니다. 다음으로 이어지는 연초록색 디귿 구간은 매일 올레시장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어지는 파란색의 리을 구간은 바닷가 넓은 폭포길입니다. 네 가지 구간 중 가장 첫 번째 구간인 제주의 계곡과 숲을 탐험할 수 있는 계곡 깊은 폭포길 시작합니다. 계곡 깊은 폭포길은 1번 걸매생태공원 북쪽 출입구에서 시작합니다. 계곡길을 따라 다리를 건너 2번 벽화골목을 통과한 후 3번 칠심리 공원으로 들어갑니다. 이후 4번 거울 연못을 지나 5번 덕판배 미술관을 통과하고 농구장 동남쪽 숲 계단길로 쭉 내려가면 6번 천지연 매표소가 나옵니다. 이후 7번, 8번 폭포를 거쳐 생수계 쪽 샛길로 나오면 구간이 종료됩니다. 계곡 물소리가 아름다운 걸매생태공원 풍경입니다. 연못에 재미있는 조형작품이 숨어있는 칠심리 공원입니다. 우측은 칠심리 공원에서 천지연 내려가는 계단길입니다. 걸매생태공원을 함께 걸어보겠습니다. 걸매생태공원은 천지연 폭포의 상류입니다. 물이 아주 맑고 용암이 굳은 화산석 사이로 흐르는 물소리가 아주 청아합니다. 첫 번째로 나오는 구름다리는 건너지 말고 쭉 내려갑니다. 후박나무하고 멋나무가 시원한 그림자를 만들어줍니다. 나무 줄기 수피에는 지의류와 조류가 피어 있어 운치 있습니다. 오솔길을 내려가면 광나무도 많이 보입니다. 또 제주도에는 소기나무가 아주 많습니다. 열매가 아직 익지 않은 소기나무입니다. 계곡에는 고사리가 아주 가득합니다. 용암바위의 흐름이 아주 아름다운 곳입니다. 중간중간 아주 깊은 구간이 있습니다. 아름드리 나무 그늘 속에서 더욱 신비롭게 보입니다. 중간중간 멀구슬나무가 많습니다. 마침 꽃이 피어 있어서 멀구슬나무 꽃향기가 아주 좋습니다. 벗지도 익어갑니다.
콩짜계란도 정말 많이 보입니다. 70리 공원의 거울 연못입니다.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이어서 천지연 폭포와 단팔수 계곡을 소개하겠습니다. 천지연 폭포는 단팔수의 최북단 자생지인 계곡에 있습니다. 폭포를 보는 것도 좋지만 단팔수 천연림과 계곡의 아름다운 지형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아름드리 천선과 나무입니다. 그리고 고령목의 단팔수들입니다. 구실잡밥나무도 아름다운 은빛 잎을 자랑합니다. 열매를 보니 조롱나무가 아니라 동백나무입니다. 폭포 주변은 습도가 높아 콩짜계란이 나무를 전부 뒤덮은 모습입니다. 물고기가 논이는 천지연 계곡입니다. 공연장 스탠드에도 콩짜계란이 가득 붙어서 자라고 있습니다. 멀구슬나무 꽃향기가 아주 향긋합니다. 웃는 얼굴에 바위라는데 지으류와 조류가 많이 자라서 얼굴 모양이 바뀐 듯 합니다. 단팔수 나무의 뿌리가 대단합니다. 오랜 세월이 엿보입니다. 계곡가에 풍성하게 자란 넓은 잎 천선과 나무입니다. 계곡 절벽에 빼곡하게 나무가 붙어 자란 숲입니다. 중간중간 멀구슬나무 꽃이 보입니다. 아마 상부에는 단팔수 나무 군락인 듯 합니다. 나무 사이로 드러난 바위들도 신비로움을 더해줍니다. 두 갈래로 떨어지는 천지연 폭포는 주변의 완벽한 구도로 최고의 절경을 자랑합니다. 폭포 물줄기의 좌측으로 경관을 차지하고 있는 바위 절벽면은 물줄기의 선을 돋보이게 해줍니다. 두 번째 구간, 제주 예술의 거리를 걸어봅시다. 화가의 길 이중섭 거리입니다. 계곡 깊은 폭포길의 구간 마지막인 생숙의 샛길로 나온 시점에서 올레길 마킹이 되어 있는 골목 계단길로 올라갑니다. 그럼 1번 여행자 쉼터에서 쉴 수 있고 2번 이중섭의 정원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후 3번 이중섭의 집을 구경하고 4번 이중섭 미술관을 관람한 후 5번 이중섭 거리를 걸어가면 화가의 길 구간은 끝납니다. 경사가 심해서 주의해야 합니다. 우측이 생숙의 샛길에서 이중섭 거리로 향하는 계단길입니다. 아래가 이중섭 정원 풍경입니다. 이중섭 거리는 벽화도 아름답습니다. 위쪽 사진이 여행자 쉼터 모습입니다. 이중섭 거리의 풍경입니다.
이중섭 거리의 풍경입니다. 아기자기한 기념품 가게와 맛있는 분식집도 많습니다. 또 오래된 극장도 보입니다. 이곳은 이중섭 화가의 생가입니다. 거주지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작은 초가집 한 채가 있습니다. 제주도라서 지푸라기가 저렇게 묶여있는 지붕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생가의 뒷문입니다. 이 계단으로 걸어 올라가면 팽나무 그림자가 드리워진 마당의 초가정자 그리고 초가집이 보입니다. 다시 뒷문으로 돌아 나오면 이렇게 이중섭 정원이 있습니다. 이중섭 정원은 돌담으로 이루어진 미로와 같습니다. 내부로 들어가면 파란색의 수국꽃도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바나나 나무처럼 생긴 파초도 아름답고 분홍색 겹꽃이 아닌 홀겹 찔레도 아름답습니다. 더운 오후에 이곳에 앉아서 잠시 쉬어가면 아주 좋습니다. 아주 아기자기하고 아름답습니다. 돌담에는 마삭줄하고 송악 그리고 모람 덩굴이 에워싸고 있어서 초록색의 모습이 아주 싱그럽습니다. 이 정원은 경사지에 계단 만들어져 있습니다. 천천히 걸어 올라가 봅니다. 여기는 길이 복잡해서 길을 잃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홀겹의 찔레꽃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방문했던 5월 가장 아름다웠습니다. 이곳은 이중섭 정원의 가장 꼭대기 부근입니다. 계속 걸어 올라가면 이렇게 이중섭의 동상을 마주칠 수 있습니다. 열매가 정말 가득 달린 하귤나무 두 그루 아래 그림자에서 이중섭 화가는 쉬고 있습니다. 푸조나무도 아주 아름답습니다. 푸조나무 맞은편에는 이중섭 미술관이 있습니다. 마지막 구간, 폭포의 시간을 읽을 수 있는 바닷가 넓은 폭포길을 소개합니다. 중간에 세 번째 구간인 매일올레시장길은 스킵하고 마지막 루트인 바닷가 넓은 폭포길을 시작하겠습니다. 서귀포중학교 뒷길 정모시 쉼터 개울다리를 건너 정방교 아래 개울길을 지나면 1번 서북불로초공원이 나옵니다. 이후 동쪽으로 걸으면 2번 정방폭포, 3번 왈종미술관, 4번 너분카페가 있습니다. 다시 동쪽으로 가면 5번 소라의 성에 도착합니다. 또 동쪽으로 걸으면 6번 소정방폭포가 있습니다. 이후 갈림길에서 북쪽으로 걸어 나오면 루트는 끝납니다. 그곳에는 정거장이 있어 서귀포 시내와 제주공항으로 갈 수 있습니다. 정방폭포를 소개합니다. 여기는 정방폭포의 상류입니다. 마치 바다와 이어진 듯 보입니다. 정방폭포로 내려가는 계단길에는 가지가 매우 신기하게 휘어자라는 해송을 볼 수 있습니다. 폭포로 향하는 길목에 아주 큰 새엽 천선과 나무가 보입니다. 거기서 조금 더 걸어가면 드디어 정방폭포와 마주합니다. 정방폭포는 아침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폭포가 동쪽을 보고 있고 절벽이 서쪽을 등지고 있어서 오후에 해가 서쪽으로 넘어가면 폭포가 그림자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폭포가 햇살을 받을 수 있는 오전이 오후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다만 제가 계획한 루트는 정방폭포가 마지막 구간에 해당되어 오후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서귀포 시내를 기준으로 북쪽에서 출발해서 남쪽 바닷가 정방폭포로 걸어 내려가야 항상 내리막길로 편하게 걸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정방폭포를 보고 싶으시다면 다른 날 오전 중에 다시 방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폭포를 가까이서 볼 수 있다는 점과 바다로 이어진 점에서
무척 경이롭고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폭포까지 내려가는 계단이 무척 힘들고 관광객들이 아주 많기 때문에 호불호가 갈릴 수 있습니다. 저처럼 자연 경관을 보는 것을 좋아하는 분이 아니라면 아마 정방폭포를 방문하는 과정에서 많이 지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한산한 오전 시간대에 방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리가 불편하다면 정방폭포는 건너뛰고 다음 코스로 향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소라의 성을 소개합니다. 소라의 성은 신비로운 소라 모양의 북카페이자 도서관으로 6코스 올레길의 대표적인 쉼터이기도 합니다. 옹기종기 아주 건물이 재미있게 생겼습니다. 특히 나선형의 공간은 소라계를 연상시킵니다. 1층 마당과 1층 내부는 여행자의 쉼터입니다. 마당을 둘러보면 아주 재미있는 건축물도 감상하고 또 반대편의 바다 쪽 풍경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바라본 건물 모양이 특히 예쁩니다. 여러가지 도형들이 얽히고 설켜서 아주 재미있는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사이사이에 위치한 아주 귀여운 창문들도 아름답습니다. 여기는 1층 여행자 쉼터입니다. 여기는 2층입니다. 지금 계단을 내려가고 있는데요. 2층에서 내려가면서 찍은 영상입니다. 이 나선형 계단으로 올라오면 이렇게 시민 북카페가 펼쳐집니다. 바다의 수평선을 바라보며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곳에는 방명록도 있습니다. 만약 비 오는 날 일정이 취소되었다면 이곳에 방문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소정방 폭포를 소개합니다. 이곳은 소정방 폭포의 상류 개울입니다. 이 물이 바닷가로 흘러가서 폭포가 됩니다. 이곳은 폭포 옆 절벽길의 산책로입니다. 저 계단으로 내려가면 폭포를 보실 수 있습니다. 폭포는 이렇게 바다 쪽으로 트여 있습니다. 해식절벽 사이에 큰 바위로 구성된 바닷가입니다. 여기는 사철나무와 사스레피나무, 동백나무가 많이 보입니다. 아까 그 개울이 사철나무 뿌리 사이로 흘러내려갑니다. 개울의 물살은 점점 빨라지면서 폭포 쪽으로 흘러갑니다. 소라의 성에서 6번 올레길 코스를 따라 동쪽으로 이동하면 바로 나오는 이곳 소정방 폭포는 다소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알려지지 않은 듯 합니다. 이곳은 제가 계획한 서귀포 올레 루트의 가장 마지막 장소입니다. 여유롭게 바닷가 쪽으로 떨어지는 따뜻한 노을을 보면서 폭포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정방폭포보다 이곳 소정방폭포가 더 제 마음에 듭니다. 사람도 북적이지 않고 폭포를 감상하려고 힘들게 계단을 내려가지 않아도 돼서입니다. 또 이 폭포는 폭포 물줄기의 끝이 저렇게 바위 틈으로 사라집니다. 아주 신기한 광경입니다. 또한 불규칙한 바위 절벽 모서리에서 여러 갈래로 물이 갈라지면서 내려갑니다. 이때는 비가 내리지 않는 계절이라 물의 양이 적지만 이건 나름 정말 운치 있습니다. 중간중간 화산석을 타고 내려가는 물줄기는 아주 시원한 소리를 만들어냅니다. 또 폭포 옆에 작은 계단이 있는데 그곳을 내려가면 폭포의 위쪽부터 아래쪽까지 천천히 감상할 수 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지 않고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도 좋지만 시간이 된다면 계단을 내려가서 이렇게 아래쪽까지 구경해 볼 수 있습니다. 파도 소리와 폭포 소리가 정말 잘 어우러지는 곳입니다. 중간중간 저렇게 웅덩이가 있어서 아주 흥미롭습니다. 폭포를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재미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물줄기는 바위 위로 떨어지기도 하고 바위의 등을 타고 내려가기도 합니다. 정방폭포와 소정방폭포는 아주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만약에 다리가 힘들다면 정방폭포를 건너뛰시고 이곳 소정방폭포로 바로 오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둘 다 폭포가 동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오후보다는 오전이 조금 더 아름답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5월에 제주도 여행을 다녀오면서 가장 아름다운 장소 한 군데를 꼽자면 바로 이 소정방 폭포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 폭포 옆에 소라의 성 시민 북카페도 있으니까요. 두 군데를 재미있게 방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곡과 바닷가를 탐험할 수 있는 서귀포 올레루트였습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 부탁드립니다.